한국 정치를 풀어내는 토론 사이다. 한국 정치를 풀어내는 토론 사이다. YTN FM 출발 새 아침. 여의도 중계석. 네, 한국 정치를 풀어내는 토론 사이다. 여의도 중계석 시간입니다. 여의도 정치 상황 누구보다 명쾌하게 풀어주실 두 분이 나오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은평을 국회의원 강병원입니다. 예, 자유한국당의 백승주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 구미갑의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입니다. 예. 두 분 나오시니까요. 정말 일하는 국회의 모습이 장외까지 좀 느껴지는 것 같아서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이인영 대표, 나경원 대표 두 원내대표 연설 내용 관련해서 자, 이게 뭐 그 부정적인 측면 말고요. 일단 칭찬해주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먼저 강 의원님 먼저 말씀해 주신다면요. 저는 어제 그 나경원 원내대표의 그 연설을 들으면서요. 네네. 그 전기, 수도, 가스를 얘기하시면서 이게 라이프라인이다. 근데 이게 라이프라인. 예. 예. 우리 생명과 그렇죠. 관계된 거 아닙니까? 라이프라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생활 안전 인프라 뉴딜이 필요하다. 우리 사회에. 그래서 이제 매년 10조씩 10년간 100조를 투자해서 우리 국민의 이 생명과 연관이 된 이 라이프라인들을 싹 한번 바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듣고 예. 역시 좀 이렇게 지도자로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생각하고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게 느껴지는 그 연설 대목이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이 꼭 좀 필요하다 생각하고요. 우리 국민들이 정말 이렇게 생활의 안전이라든지 이번에 특히 수돗물, 예. 붉은 수돗물 사태로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그런 거 우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또 인프라들 같은 게 수십 년 되다 보니까 국민들의 불안들이 있고요. 저희 지역에도 은평의 마을이라고 하는 예. 노숙인 생활시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수십 년 전에 지어졌는데 이 전기 배선 같은 게 너무 오래된 거예요. 아하. 근데 이제는 그 노숙인 생활시설에도 에어컨이라든지 전기시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 전기 배선이 그 용량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노숙인 생활시설이기 때문에 불이 나면은 어마어마한 심각한 문제가 되거든요. 750명이 거주하십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이번 추경에 한 60억 정도를 꼭 좀 증액을 해서 네네. 이런 전기라든지 이런 것들 다 한번 업그레이드 할 수 있게끔 도와달라고 하셔서 제가 이번에 꼭 추경에 증액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렇습니까? 이런 그 생활안전 인프라 뉴딜 정말로 그 칭찬해주고 싶은 그 나경원 원내대표 연설 내용이었습니다. 예. 백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이인영 대표의 연설 내용 가운데 좀 칭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면요? 예, 이인영 대표의 이제 우리가 사회의 개혁과 또 여러 가지 운영위원장, 네네.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첫 번째 연설이니까 굉장히 자기의 어떤 브랜드 이미지 철학을 담아내려고 노력했던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 필라소피 철학 측면에서는 공존을 얘기했죠. 네네. 공존해야 됐다. 물론 이 일하는 국회로 돌아오기 전에 그 어떤 심각한 갈등 속에서 여당 대표도 고민 이런 부분이 이제 공존이라는 네네. 하나의 철학을 찾아냈지 않나 생각하고 제가 여러 가지 이렇게 살펴봤을 때 경제 부분에 대해서 한 5쪽 정도를 하려 했어요. 예. 경제 상황이 심각한 것을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제 활력을 많이 강조했고 그중에 이제 경제 활력과 관련해서 굉장히 조심스러울 수 있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서 최저임금의 또 새로운 메커니즘을 이제 표현이 좀 완곡하게 듣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지혜롭게 해결하자는 이런 주장을 해요. 최저임금이 우리 경제에 주고 있는 부담을 당대표, 원내대표가 인식하고 있다는 이런 부분 특히 자영업에도 좀 과감하게 투자하자. 예. 경제 현장에서 민생 경제에서 느끼는 자영업자들의 고통에 대해서 좀 책임을 느끼고 과감한 투자라는 것은 자영업이 어렵다는 걸 이제 알고 있다는 거죠. 네네. 또 이제 미래 산업이 이제 뭐 손정희 대표로서 AI를 이야기했지만 AI의 핵심이 이제 빅데이터거든요. 데이터가 곧 미래 일자리다. 이런 경제 분야에 대한 인식들은 표현에 있어서 또 해석에 있어서 좀 이렇게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지만 제가 이 경제 부분을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많은 부분을 이야기한 부분은 경제가 상황이 안 좋다는 걸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 그 표현 속에 녹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정치권에서 나온 문제는 경제다라는 거에 대한 호평이셨습니다. 자, 이제는 달의 어두운 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나경원 대표가 이번에 그 연설한 걸 보면은 지난번에도 외신을 인용해서 뭐 그 김정은 위원장 수석 대변인 뭐 얘기 나와가지고 아주 큰 그
일종의 반발을 일으켰는데요. 이번에도 신독재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강 의원님께서 들으셨는지요? 이게 그 이코노미스트 국제면에 그 작년인가 나왔던 기사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지목한 것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네. 거기에서 이제 수십 년의 승리 뒤 후퇴하는 민주주의라는 표현이 있었는데요. 헝가리, 필리핀, 폴란드 등의 사례가 등장하지 우리나라가 등장하진 않습니다. 또 그리고 이 그 기사는 이 프리덤 하우스가 2018년에 발표한 민주주의 지수 자료를 활용을 했어요. 예. 그런데 여기서 대한민국은 100점 만점에 84점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굉장히 자유로운 국가로 분류되어 있는데 어떻게 여기에서 문재인 정권은 신독재라는 걸 뽑아내셨는지. 그게 매년 나오는 점수인가요? 그렇죠. 프리덤 하우스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결국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가 그 우리 뭐 문재인 정부를 좌파 독재 정권이다라고 계속해서 규정해 오지 않았습니까? 좀 연설의 대부분을 또 기승전 이 대통령 공격에 사용하기 위해서 이 기사도 또 오용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대통령 비난을 통해 계속해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높이기 위한 의도다. 왜 그러냐면은 지난번 교섭단체 연설에서는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라는 표현을 씀으로써 이 태극기 모독부대들의 엄청난 지지 이를 받지 않았습니까? 또다시 이 효과를 노렸던 게 아닌가 싶은데 이번엔 저희 여당 의원들이 어떻게 준비한 것도 아닌데 아무도 반응하지 않아가지고 재미를 못 보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되게 안타까우실 것 같아요. 백 의원님 그렇다고 보세요? 신독재라는 용어가 우리가 장애 투쟁하면서 좌파 독재, 다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좀 새로운 어떤 주장은 아니었고요. 그만큼 새로운 주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이제는 침묵으로서 나경원 대표의 어떤 그 독재 입장에 좀 동조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민주당 의원들이 침묵으로서요. 동의를 좀 많이 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난 부분같이 객관 반응이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공존을 많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공존 자체는 그 말이 굉장히 저는 굉장히 공감을 했는데 이 공존이 왜 안 되느냐에 대한 진단 부분에서는 좀 야당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 그렇죠. 한국당 때문인데. 아니, 공존이 세 가지 공존을 이야기했죠. 일단, 보수와 진보의 공존이 안 되는 공존에 대한 이야기인데 지금 보수와 진보가 공존하지 못한 이유가 자유한국당이라고 앞세우지 않겠다고 이렇게 전부 자유한국당 탓을 해요. 네네. 대부분 국민 압니다. 지금 너무나, 이 정치 구조상의, 황제형 이 대통령 중심제 이런 부분 때문에 그 너무나 행정부 일방주의, 대통령 일방주의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보수와 진보가 공존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진단이 좀 없어요. 남과 북이 공존이 안 되는 것도 이것도 자유한국당을 좀 결단이 요구한다는 식으로 자유한국당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하는데 이건 정말 남과 북이 이때까지 공존 안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북한 지도자들 때문 아닙니까? 그 북한의 어떤 책임 부분에 대해서 그냥 눈을 감고 한국당이 한 번도 북한과의 어떤 대화를 거절한 적이 없어요. 실제로 대화도 많이 했고요. 합의도 많이 했고. 그래서 남과 북의 공존 부분에서 큰 틀에서 보면은 북한의 도발과 아주 약속 불이행 이런 부분들 여기서 철저히 눈을 감아요. 이야기를 하지 않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좀 아쉬웠고 사회적 약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노인 청소년이 쭉 하는데 사회적 약자를 이야기하면서 지금 민주노총이 우리 사회적 약자입니까? 민주노총은 우리 지금 오히려 민주당보다도 권력이 더 센 것 같아요. 뭐 여당에서도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민주노동당 위원장 개인적으로 제가 아무 친송한 게 없습니다만 이분이 이제 저는 원칙적으로 불구속 수사가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만 구속돼서 이제 풀려났죠. 석방을 풀려났는데 일시적으로 구속 수사한 것 자체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건 여러 가지 정치인으로서 또 지지했던 세력에 대한 배려도 되지만은 사회적 약자를 진단하는 데 있어서도 아직 민주노총과 같이 달라진 사회 환경에 대해서 약자와 강자에 대한 구분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는 거 아닌가. 옛날 관행적으로 70년대 80년대식으로 학생운동 하던 시절에 사회적 약자를 보는 눈이 지금 달라진 사회적 지금 약자가 누굽니까? 이전 정부에 공직이 있었던 최고 약자입니다. 대통령, 전직 대통령, 전직 장차관들 이런 사람들이 사회적 이분들과의 포악과
포용과 공존, 통합을 얘기를 전혀 하지 않고 70년대, 80년대 같은 하나 사회약자 인식이 갖고 있는 거기서 따르는 공존에 대한 걸 내놓은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많이 아쉽다. 예. 공존을 잘못 진단하고 있다. 공존 파탄의 원리를 잘못 진단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강 의원님, 예, 얘기하신다면요. 예. 제가 이 부분을 좀 들으면서 느꼈던 거는요. 어쨌든 이인영 원내대표가 유연한 진보와 합리적 보수가 혁신을 해서 공존하자 이렇게 네네. 정확히 워딩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자유한국당이 이 국회 내에서 다른 당들과 공존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네. 왜 그럴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어제 나경원 원내대표의 연설 중에서 충격적인 게 뭐였냐면은요. 파업 시 대체 근로를 전면 허용하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요.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이 국민의 기본권인 노동 상권을 부정한 거거든요. 단체 행동권이라든가 예. 단결권이라든가 이런 거요. 이런 사고를 갖고 있는 정치 세력과의 국회 내에서 공존은 되게 불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예. 또 하나는 뭐냐면은요. 5.18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역사에 한 획을 그은 국민의 아픔에 여전히 남아있는 사건입니다. 네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망언을 합니다. 이런 집단을 용인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얼마나 처참한 사건이었습니까? 아픈 일입니까? 근데 이것에 대해서 막말이 그대로 용인됩니다. 공당의 행사에서 성인주 감수성이 정말 제로라는 걸 보여주는 엉덩이 춤이 공공연히 추워집니다.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 차별은 너무나 정당하다고 얘기하면서 국제사회 모두가 인정하고 있는 이런 국적이나 이런 걸로 차별 금지가 통용되지 않는 거. 그리고 국회 내에서 폭력 사태가 일어났는데 오히려 이것에 대해서 이 정당하게 절차를 지켰던 사람들에게 대해서 오히려 불법을 했다고 사과라고 하는 것. 이런 인식을 갖고 있다라면 이건 합리적인 보수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네네. 이런 사고부터 저는 바뀌고 이런 것들을 공공연하게 주장하고 있는 세력과 결별할 수 있을 때 네네. 저는 합리적인 보수로서 혁신하는 모습이고요. 그 정도의 모습이 있어줘야지 진보와 보수 간에 저는 공존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그런 의미에서 어제 나경원 대표의 파업 시에 대책으로 전면 허용하자 이런 발언들은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는 발언이라고 생각해서 예. 굉장히 우려스럽더라고요. 백 의원님, 근데 그 민주당은 그럼 유연한 진보인가요? 제가 볼 때는 스스로 박골통이라는 표현을 썼으니까 좀 이게 뭐랄까 남의 말을 듣지 않는 예. 남을 배려하지 않는 이런 진보라는 표현을 썼는데 지금 우리 종명 강병원 의원님 말씀을 들으면은 아침에 이제 정치자에 들으면은 그런 내용이 연설문에 있는 줄 알겠어요. 예. 연설문에는 그런 내용 없죠. 엉덩이 춤 추자. 최근에 있었던 사례를 지금 하나하나 지금 언급하신 거예요. 한국당에 있었던 일도 5.18 관련해서 좀 분별 없는 그에 대해서 우리 당에서 징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당대표가 연설문에 담아낸 것도 연설문에 전혀 청취자님 없었습니다. 예. 근로와 관련해서 이 말씀을 드리면 어제 좀 파격적인 제안을 했죠. 저는 굉장히 의미를 담아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국가가 근로 기준을 제시해서 그 기준에 따라서 우리 노동자 근로자를 보호해주는 그러한 시대를 이제 넘어야 된다. 네네.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어떤 계약 자유라는 표현을 썼어요. 예. 자유계약이 계약 자유라는 계약 자유 시대로 나아가자. 개별 근로자와 이제 사용자 간의 어떤 옛날에는 정말 우리가 산업 독재라고 하죠. 개발 독재를 할 때 산업 근대화를 위해서 일정 부분의 노동자의 인권이 어렵고 생활 수준이 어려운 것을 제도화시키는 그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국가가 기준을 정해서 최저임금제라든지 예. 또 근로자를 많이 보호하는 법을 통해서 했던 것에서 이제는 그거는 그 여러 가지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적 장치들이 많이 확보되었다 기존에. 예. 그래서 국가가 기준을 만들어서 근로자를 보호하는 데서 떠나서 이제는 하나의 그 사용자 근로자가 근로시간도 52개시간을 같이 아니라 좀 사용자 근로자가 일 많이 하고 일 많이 유연하게. 하고 이렇게 유연하게 이렇게 계약 자유제를 통해서 우리가 처한 경제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자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이 정말 진지하게 우리 사회 진지하게 받아들였던가 국가 주도의 어떤 경제 질서
그걸로 기준을 정해서 가던 시대에 떠나서 계약 자유가 중요하습니다. 예. 구미 지역의 노동자들을 만나보면은 52시간 넘었어도 초과 수당을 받아가지고 애들 과외도 시키고 일을 좀 더 할 수 있는 그게 있는데 네네. 이걸 52시간 떠가니까 평균 근로자들의 월급이 50만 원, 100만 원 줄어요. 예. 이 불만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나 국가가 무조건 쉬는 게 좋아. 그 가정을 여러 가지 이렇게 하기보다는 여건에 따라서 네네. 사용자와 근로자가 좀 자유롭게 계약할 수 있는 계약 자유의 시대로 가자는 이 말을 기담아 들을 제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두 분께요. 이게 지금 입으로 넘어가기 전에 짧게 좀 30초씩 좀 답변을 좀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민주당 의총에서 정개특위 사개특위 위원장 맡을지 처음에 관심사인데 결론이 안 났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일단은 그 의총에서 네. 이 정개특위를 맡는 게 좋다. 사개특위를 맡아야 된다. 이 의견이 팽팽했습니다. 아, 그랬어요? 이 예. 팽팽하다 보니까 어느 하나로 이렇게 뜻이 좀 모아지지 않았습니다. 네네. 각각의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정치개혁이라는 과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 또 사법개혁의 과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내 많은 의원님들께서 팽팽한 의견을 제시를 해 주셨고 지도부 입장에서는 좀 더 수기하고 고민을 해서 결정하는 게 낫다고 그럼 생각합니다. 언제쯤 결정 나는 거죠? 다음 주 초에 다음 주 초. 저희 의원님들께서 지도부에 위임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네. 다음 주 초에는 결정이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백 의원님 그 추경 이슈와 연관되어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요. 예결위원장은 경선을 취임을 한 오늘 겁니까? 아침 8시 30분에 예. 그 경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결위원장 네네. 임기는 1년이어서 그렇죠. 그 임기가 이제 종료되어서 그 공고를 했습니다. 네네. 예결위원장 하고 싶은 분들 써라 했었더니 두 분이 나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분이 네네. 나서서 8시 반에 상임위원장 같은 경우는 우리 당내 어떤 규칙과 관행으로 간섭으로 조정이 안 되면은 예. 경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경선을 정상적으로 8시 반에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아, 있습니다. 아마 그렇습니까? 오늘 아침에 결정될 겁니다. 아,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1부 마치고요. 2부에 돌아오도록 하죠.